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거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행정직 관련돼서 본인 경험 중 예산, 회계, 계약, 사업관리, 인사총무, 성과관리에서 대표 사례 한 가지 선택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본인이 경험했던 거를 설명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서 처음에 업무를 빛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말씀을 하시되, 근데 행정이신 분들은 중요한 게 예산 관련된 겁니다. 예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예산이 아니에요. 회계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사업관리도 그렇고 인사총무도 그렇고 성과관리도 그렇고 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 관련돼서 빼고 얘기하시기에는 팥이 없는 붕어빵과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각 파트,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를 말씀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거기서 예산은 꼭 같이 말씀해 주셔라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공공기관 행정에서 규정 준수가 핵심인데 본인이 했던 업무 중 규정, 내부 통제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업무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잘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설계했냐라고 하는데 설계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프로세스라고 인지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업무할 때 어떤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거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입사하자마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 관련된 건데 참 데이터 활용 관련돼서가 많이 물어봐요. 대표적인 게 밑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특히 요즘에 AI 시대다 보니까 AI도 이제 행정, 이미 연구 라인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행정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업무에 대한 효율과 품질 개선에 좀 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기술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정부출연연구원이 있는데 정부출연연구원의 23개를 소관하고 있는 MST 국가과학기술연구에서 이미 2024년도에 행정 관련돼서 AI를 접목한 업무 효율화 관련돼서 공모전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큰 카테고리를 보면 과학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 관련돼서도 여기서 대표적인 바로 연구인데, 연구뿐만 아니고 지금 행정도 AI를 활용하는 사례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셨던 거 있으면은 참고하셔가지고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특성상 안전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 관점에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직으로서 조직의 안전 품질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 아이디어 하나를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평상시에 조직의 안전이나 품질 관련돼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의 특성 알고 왔냐 모르고 왔냐 지금 이거거든요. 아이디어가 기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적어도 이거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봤다라고 하는 표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도 있으니 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성면접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행정직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말고 본인이 맡은 업무 관련돼서 선택을 하고 입사 후에 6개월 실행 계획을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연구직과 비슷하죠. 지원 동기하고 직무 수행 계획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무 수행 계획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지원 동기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지원 동기를 물어본다라고 할 때 직무 수행 계획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둘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항상. 순서가 다를 수는 있어요.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같이 물어보거나.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원 동기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직무 수행 계획도 같이 말씀하시고요. 직무 수행 계획을 물어본다라고 할 때 지원 동기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뭐냐? 왜 여기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감이 촉박한데 자료가 불완전하다가 요구가 계속 바뀌면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고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마감 기한이 촉박하다, 즉 어려운 난관을 사전에 깔았어요. 그때 또 얘기합니다. 요구가 계속 바뀝니다. 우선순위를 그때 어떻게 잡을 거냐 라고 하는데, 빠른 건 일단 빠르게 쳐내야죠. 왜냐하면 기관들과의 약속이니까요. 빠르게 마감 기한이 있는 것부터 쳐내고, 그리고 요구사항이 계속 바뀔 수가 있겠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상위기관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할 때 저 못해요, 저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업무를 하시되 약속 기한이 빠르게 잡힌 것부터 쳐내는 게 맞겠죠. 그리고 혹여나 너무 계속 바뀐다라고 한다면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마감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해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마감 기한을 뒤로 미루시거나, 현재 본인의 업무 상황을 봤을 때, 또는 내부에 있는 팀장님이나 나에게 업무를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께도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소통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소통 관련돼서 물어봤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본인만의 노하우,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마감 기한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소통,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인데 메신저 같은 거 금지, 전화 금지, 얼굴 보고 하셔야 됩니다.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본인이 생각하는 행정 업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행정 업무란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맡은 역할이 뭐냐, 어디에서, 조직 안에서,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지금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조직이 내야 되는 대표 성과가 뭐예요? 그 성과 안에서 연구직이 내야 되는 성과와 행정직이 내야 되는 성과가 있습니다. 혹시 행정직이 내야 되는 성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행정직이 내야 되는 성과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면 본인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맡은 역할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성과를 혹여나 내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체 이곳에 뭐하러 왔는지가 명확하게 안 떠오르거든요. 안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죄송한데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의구심이 자꾸 생기겠죠, 그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채용 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기관에 입직을 희망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입직 안에서 크게 연구직과 행정직이 있으면은 각각 맡은 파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셔서 이번 채용 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